급하게 올렸는데요. 막판까지 일단은 오늘장은 이런 반등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일장에는 또 어떤 변수가 도사리고 있을지,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. 내일장 미리 보기 KTB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변수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내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수급 이슈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최근 지난주부터 이제 뭐 어제까지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제 그 한국 증시가 좀 낙폭이 좀 심한 편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그 물론 이제 대외 악재 요인 어떤 그 증시를 움직이는 그 재료 자체는 대외에서 오지만 그 대외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내부 수급 이슈가 좀 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양도세 회피 목적의 어떤 그 차익 실현 압력이 계속해서 좀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, 이를 또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도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그마한 악재에도 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될 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지수의 강한 상승을 좀 억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. 내일도 계속해서 오늘은 물론 조금 완화가 됐지만 또 어떤 작은 악재에도 또 민감하게 이게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해서 국내 쪽에서는 이 수급 이슈,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나오는 그 코스닥 쪽의 수급 이슈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코스닥 쪽으로는 지금 기관 아주 소폭이 좀 매도가 나오는데요. 오늘 수급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궁금한 점 질문을 드리자면은 투신권이 물론 제한적인 매수긴 하지만 22거래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매수 전환 나왔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현재 2,000선 이하에서는 펀드 환매가 멈추고 투신권의 좀 매도세가 좀 주춤해진다라고 판단을 봐도 될지 이거 궁금하고요. 또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 강하게 사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그 투신 쪽에서는 지금 정도 레벨이라면 충분히 이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현재 그 어떤 매크로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 3분기 실적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그 지수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이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,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펀드의 환매 압력도 낮아지고 또 주가의 어떤 가격 매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투신권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고 보고 있고, 연기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이제 증시에 좀 그 지수의 좀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그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그 대차 금지 법안에 따라서 좀 이제 그 대형주 중심으로 그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좀 대형주 수급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이 두 부분은 어떤 증시의 큰 그 방향성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.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주도가 되기 때문에 투신이나 연기금 쪽의 수급에 의해서 지수의 방향성을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지만 한국 증시에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대외 불확실성, 특히 뭐 외환 시장이라든지 해외 채권 시장 변동성이 조금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조금 이제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. 다만 이제 국내 수급은 지금 지수 레벨에서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게끔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방어진은 치고 있는데 반면에 좀 끌어줄 쪽이 약하군요.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쪽에서의 내용 보겠습니다. 어떤 부분들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? 네, 우선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파리 테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그 연준이나 어떤 ECB의 어떤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. 이 파리 테러로 인해서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뭐 ECB의 통화 정책이 더욱더 확대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전제는 지금 이 상황이 전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긴 하지만 이런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서 좀
그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,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일시적인 현상에는 보통 이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물론 이제 프랑스의 어떤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위축이 뭐 불가피하지만, 이 부분은 일단 그 프랑스의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, 프랑스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의 어떤 일시적인 정책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지표들이 좀 나빠지겠지만, 이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그 다음 분기에 이연 수요, 그다음에 기저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부분이고, 그런 부분들을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개입을 해서 통화정책으로 개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용보다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.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뭐 내년으로 연기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금융시장 계속 화두는 오늘 밤에도 어제에 이어서 이 그 위험자산 소모 현상, 그다음에 안전자산 회피가 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와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국제유가가 어제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,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면 내일 또 관련 업종들에게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이런 반등세 구준이 이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조정을 염두에 두고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? 전반적인 전략 주시죠. 네, 일단 위아래로 계속해서 열어놔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요.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노출된 재료만 가지고 전망을 해보자면, 일단 단기 바닥은 좀 잡은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저가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오늘 워낙 그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조금 이제 그 4분기 이후에 좀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, 그다음에 종목 중심으로 선별을 하셔서 최근에 이제 그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업종들,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그 분할 매수를 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. 그 사이즈별로는 그 연말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른 어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형주로 갈수록 좀 불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작은 종목들보다는 중형주 쪽이나 아니면 좀 대형주 쪽에 오히려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연말까지는 좀 더 물론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아무래도 그 아래쪽 하방 리스크는 좀 줄이면서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지표가 한 가지 있는데요. 오늘 밤입니다.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요.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기준점이 되는 또 하나의 지표이니만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. 집중 골든타임 1부였고요.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.